삼성은 한국 전자제품 업계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우리가 해냈다! 미국에서 1위라니! 앞으로도 한국 기술이 세계에 알려질 일만 남았죠. 어떻게 삼성은 미국 내 1위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글로벌 경쟁 구도에서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우리는 잘 몰랐던 그 아름다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딱 5초만 투자해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 존슨이고 IT 산업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분석가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전자제품 판매점 중 하나인 베스트바이 매장에 서 있습니다. 매장 한켠에는 거대한 디스플레이 월이 펼쳐져 있습니다. 수십 대의 텔레비전이 일렬로 늘어선 모습이 장관을 이룹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현상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 텔레비전 정말 화질이 놀라워요. 마치 실제로 그 장소에 있는 것 같아요. 한 고객이 60인치 삼성 네오 QLED 텔레비전 앞에서 감탄사를 내뱉습니다. 옆에 서 있던 아내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합니다. 여보, 우리 거실에 이 정도 크기면 딱 맞을 것 같은데요.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매장 직원이 친절하게 답변합니다. 이 모델은 $2,500입니다. 현재 저희 매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 중 하나예요. 특히 스포츠 시청이나 영화 감상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보며 한국의 한 기업이 어떻게 미국 시장에서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2025년 상반기 삼성전자가 미국 텔레비전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저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매장 중앙에는 삼성 전용 체험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매일 오후 2시와 6시에 제품 설명회가 열립니다. 오후 2시 설명회에 참석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삼성전자 미국 법인에서 근무하는 김민수입니다. 오늘은 저희 삼성의 최신 텔레비전 기술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약 20명의 고객들이 반원형으로 둘러앉아 있습니다. 나이대는 다양하지만 대부분 중장년층입니다. 한 고객이 손을 들고 질문합니다. 다른 브랜드와 비교해서 삼성 텔레비전의 장점이 무엇인가요? 김민수 매니저가 자신있게 답변합니다. 저희 삼성 네오 QLED는 양자점 기술을 활용해 일반 LED보다 훨씬 선명하고 생생한 색상을 구현합니다. 특히 어두운 장면에서도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설명과 함께 대형 스크린에는 다양한 영상이 재생됩니다. 폭포수가 떨어지는 장면에서는 물방울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보이고 밤하늘의 별들도 마치 실제로 보는 듯 반짝입니다. 정말 놀랍네요. 우리 집 텔레비전과는 차원이 다르군요. 한 중년 남성이 감탄하며 말합니다. 저는 이 순간을 보며 삼성이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와 2025년 상반기 미국 텔레비전 시장 데이터를 연밀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놀라운 수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1분기 시장 점유율은 무려 30%에 달했습니다. 2위 업체와의 격차는 무려 8%. 이는 단순한 승리가 아닌 압도적 우위를 의미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판매 구성비였습니다. 60인치 이상 대형 텔레비전이 전체 판매의 35%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25%에서 무려 10%나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텔레비전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데 삼성은 어떻게 이런 성과를 거둔 거지? 저는 동료 분석가인 사라에게 물어봤습니다. 마이클, 혹시 삼성의 가격 정책을 확인해 봤나요? 제가 알기로는 프리미엄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사라의 말을 듣고 저는 가격대별 판매 현황을 분석해봤습니다. 놀랍게도 $2,000에서 $3,000 구간, 즉 우리 돈으로 260만 원에서 390만 원 구간에서 삼성의 점유율이 40%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야. 경기 침체기에 소비자들이 비싼 텔레비전을 더 많이 사고 있다는 뜻이거든. 저는 이 현상의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삼성전자 미국 법인 본사였습니다. 삼성전자 미국 법인 본사는 뉴저지주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 외관부터 혁신적인 기업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저는 삼성전자 미국 텔레비전 사업부 책임자인 김민석 부사장과의 인터뷰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부사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1분기 압도적 1위라는 성과 정말 놀랍습니다. 어떤 전략이 주요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김민석 부사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답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성과는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5년간 미국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를 면밀히 관찰해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홈엔터테인먼트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감지하셨나요? 미국 소비자들이 단순히 큰 화면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영화관 같은 경험을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질과 음향, 그리고 스마트 기능 모든 면에서 최고 수준의 경험을 제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정우 부사장은 회의실 벽면에 설치된 85인치 삼성 네오 QLED를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제품을 보시면 단순히 텔레비전이 아니라 종합 엔터테인먼트 허브입니다.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디즈니 플러스는 물론이고 게임 스트리밍까지 가능합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이런 통합적 경험에 기꺼이 프리미엄을 지불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이정우 부사장의 안내로 저는 삼성 디스플레이 연구소를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이 저희가 자체 개발한 양자점 기술입니다. 연구소 책임자인 박준영 박사가 설명해 줍니다. 기존 OLED와 달리 저희 QLED는 수명이 훨씬 길고 밝기도 뛰어납니다. 특히 미국의 밝은 거실 환경에서도 선명한 화질을 유지할 수 있어 미국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소에서 진행된 비교 테스트를 보니 삼성 QLED의 우수성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같은 영상을 재생했을 때 삼성 제품의 색 재현도와 영암비가 확연히 뛰어났습니다. 박사님, 미국 시장 진출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초기에는 브랜드 인지도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에게 삼성은 스마트폰 회사였지 텔레비전 회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술력으로 승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미국 진출 과정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삼성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정우 부사장이 당시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2020년 3월 미국 전역에 락다운이 내려졌을 때 우리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매장들이 문을 닫고 공급망이 마비되고 소비자들은 필수품 구매에만 집중했죠. 텔레비전 같은 전자제품은 사치품으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2020년 2분기 삼성전자의 미국 텔레비전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40% 감소했습니다. 경쟁사들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지만 삼성의 타격이 특히 컸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주력 상품이 프리미엄 제품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소비자들은 가장 먼저 비싼 제품 구매를 포기하거든요. 삼성 미국 마케팅 팀장인 김수진 이사가 당시의 어려움을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가격을 대폭 인하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가.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전략을 선보였습니다. 우리는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재택근무가 일상화되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홈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증가한 것을 발견했거든요. 김수진 이사의 설명입니다. 삼성은 홈시네마 경험이라는 새로운 마케팅 컨셉을 내세웠습니다. 단순히 텔레비전을 파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영화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는 온라인 마케팅에 집중했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 실제 사용자들의 후기를 공유하고 가상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죠. 실제로 이 전략은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삼성 텔레비전에 대한 온라인 검색량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1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반도체 부족 사태였습니다. 삼성전자 미국 공급망 담당 이사인 조민호 이사가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정말 암담한 시기였습니다. 핵심 부품인 반도체 칩을 확보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죠. 경쟁사들은 생산량을 줄이거나 아예 생산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여기서도 차별화된 대응을 보였습니다. 우리의 장점은
삼성그룹 내에 반도체 사업부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외부 공급도 필요했지만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구조였죠. 또한 삼성은 이 위기를 계기로 공급망 다변화를 더욱 가속화했습니다. 우리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멕시코, 브라질 등 중남미 지역의 협력업체들과도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급망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2024년 미국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가 정점에 달했습니다. 이는 삼성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닐슨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미국 가정의 평균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 시간은 하루 6.5시간에 달했습니다. 이는 2019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미국인들의 엔터테인먼트 소비 패턴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UCLA 미디어학과 교수인 제니퍼 스미스 박사의 분석입니다. 과거에는 주말에 영화관에 가거나 밖에서 여가 시간을 보냈다면 이제는 집에서 최고 품질의 콘텐츠를 즐기려고 합니다. 이런 변화가 프리미엄 텔레비전 시장의 성장을 이끌었죠. 삼성은 이런 트렌드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했습니다. 특히 60인치 이상 대형 텔레비전 시장에서의 집중 공략이 주요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 삼성의 성공에는 지역별 맞춤형 전략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단일 시장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동부와 서부, 남부와 북부, 그리고 도시와 교외 지역별로 각각 다른 전략을 펼쳤죠. 삼성 미국 지역 마케팅 책임자인 박영수 이사의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같은 서부 지역은 기술 혁신에 민감한 얼리 어답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8K 화질이나 게임 특화 기능을 강조했죠. 반면 텍사스나 플로리다 같은 남부 지역은 가족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이 강해서 대화면에서의 가족, 영화 감상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세밀한 지역별 전략은 놀라운 성과를 거뒀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8K 텔레비전 판매량이 전년 대비 150% 증가했고, 텍사스에서는 75인치 이상 초대형 모델의 판매가 200% 급증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삼성의 프리미엄 전략이 완벽하게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글로벌 텔레비전 수요가 침체되는 상황에서도 삼성은 높은 가격대 제품으로 수익성을 유지했습니다. 2025년 1분기 우리 텔레비전 사업부의 영업이익률은 12.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업계 평균 5.2%의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삼성전자 미국법인인 김태현 상무의 설명입니다. 프리미엄 전략의 핵심은 단순히 가격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가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질, 디자인, 기능 모든 면에서 경쟁사 대비 확실한 차별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실제로 $2,500 이상 고가 모델에서 삼성의 시장 점유율은 45%에 달했습니다. 이는 해당 가격대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한 것입니다. 삼성의 성공 뒤에는 끊임없는 기술 혁신이 있었습니다. 특히 양자점 기술의 발전은 삼성 텔레비전의 핵심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기술연구소의 최고 기술 책임자인 이상민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네오 QLED 기술은 기존 양자점 기술보다 30% 향상된 색재 현율을 보여줍니다. 특히 밝은 환경에서의 시인성이 뛰어나 미국의 큰 거실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죠. 또한 삼성은 인공지능 기반 화질 개선 기술도 도입했습니다. 우리의 AI 프로세서는 실시간으로 영상을 분석해서 최적의 화질로 변환합니다. 오래된 영화도 마치 4K로 촬영한 것처럼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요. 이런 기술적 우위는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체험으로 이어졌습니다. 2025년 상반기 미국 전역에서 삼성 텔레비전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급등했습니다. 아마존 리뷰 평점은 5점 만점에 4.7점을 기록했고, 베스트바이에서는 고객 추천율이 95%에 달했습니다. 실제 구매 고객들의 후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데이빗 존슨입니다. 지난달 삼성 85인치 네오 QLED를 구매했는데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특히 넷플릭스 시리즈를 볼 때 화질이 너무 선명해서 마치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플로리다 마이애미의 마리아 로드리게스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삼성 텔레비전으로 바꾼 후 집이 진짜 영화관이 된 것 같아요. 아이들도 너무 좋아합니다. 뉴욕에 거주하는 제임스 브라운입니다. 스포츠 중계를 자주 보는데 삼성 텔레비전의 빠른 응답 속도와 생생한 화질 덕분에 경기장에서 직접 보는 것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면서 삼성 텔레비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2025년 7월 삼성전자는 상반기 미국 텔레비전 사업 실적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는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삼성전자 미국 법인 사장인 김현석 사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러분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5년 상반기 삼성전자는 미국 텔레비전 시장에서 30.2%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현석 사장은 계속해서 놀라운 수치들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60인치 이상 대형 텔레비전 분야에서는 점유율이 42%에 달했습니다. 이는 해당 분야에서 거의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수익성 지표였습니다. 프리미엄 전략의 성공으로 상반기 텔레비전 사업부 영업이익률은 13.8%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2%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글로벌 텔레비전 시장이 침체되는 상황에서도 삼성만이 성장과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했음을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삼성의 성공에 경쟁사들의 반응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미국 텔레비전 시장 2위인 미국 법인회사 관계자는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삼성의 성공을 인정합니다. 특히 기술 혁신과 마케팅 전략이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더욱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일본의 기업 역시 삼성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삼성의 우위가 단기간에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삼성이 구축한 기술력과 브랜드 파워, 그리고 공급망 네트워크는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전자산업협회 회장인 게리 샤피로의 분석입니다. 결국 삼성의 성공을 가장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소비자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전국 각지의 삼성 텔레비전 사용자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시애틀의 IT 엔지니어 톰 앤더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기술에 대해 까다로운 편인데 삼성 텔레비전의 화질과 기능에 완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을 할 때 지연 시간이 거의 없어서 놀랐어요. $3,000가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시카고의 주부 앤드레아 존슨은 가족 중심의 관점에서 평가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매주 금요일 영화의 밤을 가지는데 삼성 75인치로 바꾼 후 정말 특별한 시간이 되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자랑할 정도니까요. 값은 비쌌지만 가족의 행복을 생각하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텍사스 댄디의 은퇴자 로버트 밀러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저는 70세인데 이런 첨단 기술 제품을 잘 다룰 수 있을지 걱정했어요. 하지만 삼성 텔레비전은 조작이 정말 간단하고 직관적입니다. 음성 명령도 잘 알아듣고 원하는 프로그램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미국 주요 기술 매체들도 삼성의 성공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컨슈머 리포트의 전자제품 담당 에디터 리사 돈스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삼성이 2025년 상반기 거둔 성과는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소비자 니즈에 대한 정확한 분석, 그에 기반한 기술 개발, 그리고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이 완벽하게 결합된 결과입니다. 테크크런치의 수석 기자 마이크 부처도 비슷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삼성의 성공 사례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시장 침체기에도 프리미엄 전략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삼성은 미래를 위한 더욱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현석 사장이 향후 전략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2025년 하반기에 마이크로 LED 기술을 적용한 프리미엄 라인업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현재의 QLED보다도 한 단계 더 진화된 기술입니다. 또한 삼성은 AIoT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홈 생태계 구축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텔레비전은
단순한 디스플레이 기기가 아니라 스마트홈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모든 가전제품이 텔레비전을 통해 연결되고 제어되는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삼성의 이런 계획은 미국 소비자들에게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미국 텔레비전 시장 1위 달성은 단순한 기업의 성공을 넘어 한국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 기술 혁신의 중요성입니다. 삼성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양자점 기술과 AI 프로세서는 경쟁사들과의 확실한 차별화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남의 기술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독창적인 기술을 개발해야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 현지 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입니다. 삼성은 미국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지 않고 지역별, 계층별로 세분화해서 접근했습니다. 이런 세밀한 시장 분석과 맞춤형 전략이 성공의 핵심이었습니다. 셋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도 삼성은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재빠르게 포착하고 이를 비즈니스 기회로 전환했습니다. 넷째, 프리미엄 전략의 가능성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경쟁 심화 시 가격 경쟁에 매몰되는 경우가 많은데 삼성은 오히려 높은 품질과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프리미엄 가격을 인정받았습니다. 삼성의 성공은 단순한 경제적 성과를 넘어 문화적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혁신이 미국 가정의 일상에 스며들면서 자연스러운 문화 교류가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UCLA의 동아시아학과 교수인 김태영 교수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삼성 텔레비전을 통해 미국인들이 한국 문화에 더욱 친숙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K-팝을 더 선명하고 생생하게 볼 수 있게 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실제로 삼성 텔레비전 사용자들 중 상당수가 넷플릭스나 플랫폼을 통해 한국 콘텐츠를 시청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뉴욕의 삼성 텔레비전 사용자인 제니퍼 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 텔레비전으로 오징어 게임을 처음 봤는데 화질이 너무 선명해서 완전히 몰입할 수 있었어요. 그 이후로 한국 드라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은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기술을 통한 자연스러운 문화 교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현상입니다. 삼성의 성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 소비자들의 요구사항도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미국법인의 미래전략실장인 이동진 상무는 앞으로의 도전 과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의 성공에 안주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8K, 마이크로 LED, 폴더블 디스플레이 등 차세대 기술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고 메타버스나 가상현실 같은 새로운 트렌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이런 변화를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환경 문제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환경 의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제품의 성능뿐만 아니라 친환경성도 중요한 구매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재활용 가능한 소재 사용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삼성의 성공은 미국에서 한국 기업 전반에 대한 인식 변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국제경영학과 교수인 데이비드 유 교수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과거 미국에서 한국 기업들은 일본 기업의 모방자 정도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성공을 통해 한국 기업들이 독창적인 기술력과 혁신 능력을 가진 글로벌 리더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 주요 경영대학원에서는 삼성의 성공 사례를 교육 과정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많은 미국 기업들이 삼성의 경영 전략을 벤치마킹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IT 분석가로서 이번 조사는 저에게도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단순히 수치와 데이터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성공의 진정한 이유들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성공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연구개발진들이 밤낮으로 기술 개발에 매진했고 미국 현지 직원들이 시장 분석과 마케팅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부응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2026년에도
삼성의 성공이 지속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경쟁사들의 반격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시장 환경도 계속 변화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혁신 능력과 시장 적응력을 고려할 때 삼성이 지속적인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성공 사례가 다른 한국 기업들에게도 영감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작은 나라 한국의 기업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1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삼성의 사례는 모든 한국 기업들에게 가능성과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의 미국 텔레비전 시장 1위 달성은 단순한 비즈니스 성공을 넘어선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증명하는 동시에 디수를 통한 문화 교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삼성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한국과 세계 각국 간의 우호적 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미국 가정마다 자리 잡은 삼성텔레비전이 단순한 전자제품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과 혁신 정신을 전파하는 문화대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소프트 파워의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사를 마치고 다시 처음 방문했던 뉴욕 삼성 매장을 찾았습니다. 몇 주 전과 비교해 더 많은 고객들이 삼성 텔레비전 코너에 몰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족이 삼성 네오 QLED 앞에서 진지하게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매장 직원에게 묻습니다. 이 텔레비전 정말 $3,500 값어치를 하나요? 매장 직원이 자신 있게 답변합니다. 고객님, 이 제품을 구매하신 분들 중 후회하신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삼성의 기술력과 품질은 이미 검증되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삼성이 거둔 성공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의 위상 제고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장을 나서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미국 텔레비전 시장 1위 달성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런 성공 사례들이 계속 이어져 한국이 진정한 기술 강국으로 인정받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2025년 상반기 미국 텔레비전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성한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술 혁신과 소비자 중심의 전략,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도전 정신, 이 모든 것이 만들어낸 놀라운 성공 스토리였습니다. 한국 기업의 진짜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페셜의 외사연이었습니다.